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밍밍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밍밍이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제삿날에는 잘 다녀갔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밍밍이가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오랫동안 쳐다봤는데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좋아했던 과일이나 야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족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늘 엄청 심하게 짖었었는데 왜 그랬던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살면서 집에 혼자 있게 한 일이 거의 없긴 했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다고요. 외출하다 돌아올 때 인사하시기 위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밍밍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하는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빛을 내고 있는 건지 빛 자체인지 모를 만큼 네, 환하게, 말 그대로 환하게 보입니다. 밍밍이의 눈빛, 그리고 꼬리, 발디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반가움을 정말 한껏 전해주고 있었어요. 행복하고 기쁘면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밍밍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나도 반갑고 기뻐라고 쓰담쓰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의 제삿날에는 잘 다녀갔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함께였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그날도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제삿날이 아닌 그 전후에도 아마 함께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딘가로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엄마와 나의 자리는, 나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요. 다만 그것을 알 수 없기에 멀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는 있어요. 네, 사망하면은 다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어떤 그런 육감적인 오감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태가 교감을 해보면서요. 아이들 항상 그냥 표현 그대로 가까이 있어요. 예, 정말 가까이 있지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함께 했다라는 이 말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 기회가 조금 그럴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마치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 쓱 피부에 닿는 느낌, 더 지나가 소리, 아이의 발디딤 소리 또는 아이의 냄새, 심지어는 그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했는데도 어디서 또 아이의
흔적인 털 같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밍밍이가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는데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하고 있었던 말은 이것이에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다른 여행을 시작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 마치 마지막을 전하는 이야기 같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언제라는 것보다 곧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네,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던 말은 내가 없어도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좋아했던 과일이나 야채가 있었을까? 매우 기뻐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표정이었고요. 고구마와 사과요 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엄청 심하게 짖었었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짖음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는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라는 아쉬움의 목소리였어요. 살면서 집에 혼자 있게 한 일이 거의 없긴 했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인사할 거라셔 라고 전했습니다. 문 앞에요. 난 항상 문 앞에서 시선을 놓친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열심히 기다릴 거라 하셔. 꼭 다시 만나자라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이젠 엄마와 내가 나란히 있네요. 내가 바라보던 그 자리에 엄마가 있어요. 그렇기에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난 그때 항상 다시 돌아올 엄마를 의심 없이 기다리곤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항상 돌아왔어요. 나 또한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질문지를 받을 때요. 질문지를 받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엄마들의 견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짧은 문장으로 해주세요. 서문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주님의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네, 전해지곤 합니다. 저에게도. 조금 길게 남겨주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렇게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문이 길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긴 물음은 정확한 대답을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아주 짧고 간단한 물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견주님께 항상 좀 정리해서 짧게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너무 기계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감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그냥 질문의 가지수 몇 개인가? 이런 것만 체크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요. 굳이 이제 저에게 남겨주실 때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나 뭐 볼까. 그 외에는 교감 시작하기 바로 전 또는 교감할 때 처음 자세히 봅니다. 교감 내용을 잘 몰라요. 교감하기 전까지 보질 않으니까 일부러 안 보려 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남겨주신 메시지 볼 때는 항상 견주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퉁명스럽게 어쩌면 퉁명스럽게 메시지를 남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보통 메시지를 주시면요. 전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짧게 메시지를 드려요. 그건 제가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뜻이지 살펴봤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살펴보지 않아요. 네, 미리 살펴보면은 걱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네. 걱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게 돌게 되면 무언가 메시지나 음성이나 또는 이미지 같은 걸 받았을 때 이게 나의 생각인지 아이가 전해주는 생각인지를 또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될 만큼 불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질문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아이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네. 아이에 대해서 뭐 묻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과 사진만 보내주세요. 질문만 남겨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짧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 마음은 충분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최대한 잘 전하려 애쓰고 있어요. 오늘 밍밍이와의 교감은 밍밍이와의 말은 함께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가 없어도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